네, 매주 수요일에는 세계 불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세계 불교는 지금 순서인데요. 오늘도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 세계 불교의 생생한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굉장히 좀 다른 특별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네팔의 룸비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네. 며칠 전 네팔의 일간 신문인 네팔리 타임스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룸비니는 불교계의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이런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불교 성지인 룸비니를 둘러싼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팔리 타임즈라는 매체에서 네. 룸비니는 불교 디즈니랜드가 아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이다 보니까 방문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내년에 그 룸비니 인근에 새 국제 공항이 건설이 완료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네. 이런 난개발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룸비니의 역사적인 의미나 혹은 종교적인 의미를 좀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룸비니를 개발하는 것이 뭐 디즈니랜드처럼 이렇게 관광을 위한 네. 그런 어떤 개발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지적인데요. 네. 사실 최근 1, 2년 사이에 네팔이나 인도 이런 지역에서는 불자들의 성지순례 방문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은 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 계속 들렸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팔과 인도는 뭐 두 국가 모두 힌두교 국가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힌두교 신자가 거의 한 80%에서 90%에 달하는 이제 그런 힌두교 국가들인데 이 두 국가가 서로 불교를 테마로 한 어떤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네팔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산악 국가이고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산악인들에게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을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룸비니나 이 그 카필라 왕국의 왕궁터와 같은 불교 유적을 활용한 관광 수입에 네팔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렇겠는데요.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불교는 네팔에서 시작된 종교다라는 네.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네. 또 인도는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그 불교가 용성했던 곳이 이제 인도의 북인도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교와의 관련성은 인도가 더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서로 이 룸비니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민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룸비니 인근에 새로운 국제공항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어도 항공편으로 룸비니를 방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룸비니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고탐 붓다 공항 뭐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바이라하 공항이라고도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 네. 이 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국내 공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팔 내에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죠. 그러니까 카트만두나 포카라 공항 같은 이제 이런 국내선 공항에서 이 룸비니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이 고탐부타 공항으로다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정작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인도에서 이제 그 쿠시나가라를 경유해서 이 룸비니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이쪽으로 좀 수송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실제로 이제 뭐 가보면은 그 네팔의 공항들의 이 규모가 우리나라의 시골에 있는 그 작은 그 버스 터미널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공항에 이제 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의 크기도 매우 작아서 네. 보통 한 10인승에서 20인승 사이의 아주 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만이 이 공항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항이 그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중대형급의 이제 그 큰 비행기들이 도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룸비니가요. 1997년이었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우리나라 불자들이 매년 3만 4천 명 이상 방문하는 성지 중에 성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네. 부처님 탄생지인 마야대비 사원과 아쇼카 석주 네. 그리고 사라수라고 하는 그 나무 네. 또 마야 부인이 출산하신 후에 이제 목욕을 했다고 전해지는 연못 네. 이런 곳을 제외하면 방문객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들러볼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인프라 콘텐츠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룸비니가 이제 그 현대적으로 이제 재조명되기 시작한 거는 네. 1896년에 독일의 고고학자 포이러가 아쇼카 대왕의 석주를 이곳에서 이제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네. 15세기까지는 이제 중국의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에 의해서 이제 룸비니를 다녀갔다라는 기록들은 많이 있었는데 네. 15세기 이후에 기록이 끊기죠. 그리고 한동안 이제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독일의 고고학자 포이러가 아쇼카 석주를 발견을 하면서 이곳이 바로 룸비니 터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이제 유엔이 룸비니 인근에 이 7.7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이제 3마일에 네. 해당되는 이 구역을 세계 평화도시로 지정하는 켄조 탄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이곳에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네. 불과 그래서 얼마 안 됐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찾아가서 룸비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마야대비 사원이라든지 연못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시설들이 사실은 70년대부터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터만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금 알려진 그 룸비니의 여러 이제 유적들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 배후 지역에 있는 카필라 바스투라는 이 왕궁터, 네. 그 다음에 랑가람이라는 이 사리탑터, 네. 그 다음에 부처님의 아버지인 슈토다나 대왕이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쿠단이라는 곳, 그 다음에 마야대비 부인 마야 그 부인이 출생한 곳으로 알려진 이 마야대비라는 곳, 데바다하라는 곳, 네. 이런 여러 곳들이 사실은 발굴이나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인데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쪽에 룸비니 배후 지역에 있는 역사 유적에 대한 발굴, 연구 그리고 이제 그것을 컨텐츠화해서 세계적인 정신문화 유적으로 이제 탈바꿈 시켜야 된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적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팔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불교의 디즈니랜드가 되느냐 네. 하는 우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룸비니에 대한 난개발이 가져올 어떤 우려스러운 점, 네. 또 그로 인해서 불교 고유의 콘텐츠 개발에 어떤 밀리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전을 보게 되면은 네. 이 카필라 바스투라는 이 카필라 왕궁은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사문유관도 네. 카필라 왕국에서 행해졌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뭐 일부 산스크리트 학자들에 의하면은 저희가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네. 석가족의 성자라고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 성자라는 이 문이라는 말에는 전문가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전문가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받았던 전문적인 교육들, 수학, 과학, 예술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그 성장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네.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얼마든지 이제 이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데요.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처님께서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핵심 컨텐츠 개발이야말로 이 룸비니를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몇 해 전에 우리나라 네. 코이카, 그러니까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이 네. 국토연구원과 함께 룸비니 지역개발 지원 사업을 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사업은 이제 코이카와 국토연구원이 네. 공동으로 이제 네팔 문화청과 이제 공동으로 이제 벌인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룸비니 지역개발 사업에 22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2014년도까지 지역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역사유적 관광지로 개발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시행이 이미 끝났고요. 네, 그렇죠. 14년까지니까. 예, 그 결과 이제 문화 및 자연환경, 역사유적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곳 룸비니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공공시설 인프라 계획을 세워서 이곳을 세계적인 정신문화 도시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계획을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은 종료됐는데 이 사업 예상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적인 기반을 닦는 데 이제 주안점이 두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디즈니랜드식의 어떤 관광 난개발이 아니라 네. 불교의 어떤 핵심적인 신앙과 부처님의 일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사업이 이어져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와 국토연구원이 했던 사업이 바탕이 돼서 그런 사업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 정신문화의 어떤 성지, 메카의 한 일환으로 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적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없고 또 네. 그런 컨텐츠들이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실제로 룸비니 동산은 그냥 북인도 지역의 성지 순례를 하고 나서 잠깐 거쳐가는 지역 정도로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냥 포인트를 찍고 네. 가는 정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기대를 가져보면서 룸비니에 가보면 세 개의 사원 구역이 있습니다. 네네. 뭐 미얀마, 태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에서 건립한 이제 각국의 사찰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절 대성석가사 네. 오랜 기간 건립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네. 요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 있나요? 예, 저도 예전에 한번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 들러서 하룻밤을 네. 이제 묵고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아, 그 본당 대웅전 건물의 골조 공사만 간신히 이루어져 있었고 네. 스님들께서 이제 사시는 그 요사체하고 여행객들이 들러가는 이제 숙소가 일부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 홈페이지에 들러보니까는 이제 대웅전은 3층의 단청 공사가 한창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숙소와 식당이나 이런 여러 요사체 건물들은 상당히 완비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들러서 쉬어갈 수 있고 또 룸비니를 참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공사가 철저히 보시와 시주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별 사찰 단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국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종단이나 뭐 포교원 이런 곳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요번에 이제 100만 원력 사업을 하면서 그 부다가에 이제 네. 그 한국 사찰 짓는 부지를 마련한 것처럼 네. 이것도 그렇게 활용한다면 네. 34,000명의 한국 불자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국 불교를 이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외국인 참배객들도 한국 불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성석가사의 건립 발언하신 분 법명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종로 대각사의 도문 스님께서 발언하셨고 네, 발언하신 맞습니다. 그 근거는 용성대조사의 그 네. 유훈 사업이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성석가사에서 이제 그 불사를 하고 계신 분은 이제 법신 스님이라고 상주아 스님께서 예, 각현 법신 스님께서 지금 네. 헌신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불사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지금 몇 년째 거기서 불사를 하고 계신지 저도 지금 그 헤아려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만 네. 한 25년 이상 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스님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룸비니 지역의 개발 문제 향후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네팔이 이 룸비니를 관광 자원으로 보고 이제 관광 수입을 노리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뭐 막을 수는 없을 거고요. 네. 세계적인 이 불교의 발상지인 이 룸비니를 불교가 가진 정신문화유산으로서 봐야만 이 룸비니의 가치가 비로소 보인다라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 설정을 좀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팔은 끊임없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룸비니를 통해서 국제적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여러 이제 불교 국가들이 사실은 이 룸비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컨텐츠 개발이나 유적 발굴, 연구 이런 쪽에 좀 그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어떤 지원도 좀 뭐 바라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봐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현재 코이카가 계속 네팔 지원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지원 사업의 그 주요한 포인트는 주로 농업 개발이라든지 그 인력 개발, 뭐 봉사, 그 의료진에 대한 의료 지원 이런 사업이 이제 주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함께 네팔이 이 정신적인 불교의 자산을 그 바탕으로 해서 좀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계불교는 지금 오늘은 부처님의 고향 룸비니의 모습과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불교방송 뉴미디어 팀의 유건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